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죠. 우선 자율주행 레벨 3가 마침내 내년이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아의 발표가 있었는데 신형으로 나오는 EV9에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올 연말까지 수행하겠다고 하고 이 레벨 3 자율주행을 갖춘 채로 출시가 되면은 내년쯤에는 고속도로에서 우리 눈앞에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레벨 2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차선 유지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레벨 2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수행할 때는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되죠. 핸들을 놓으면 차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핸들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거의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켜놓고 다니는 편인데요. 이 때문에 한 번 써본 사람은 안 쓰게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율 레벨 3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기능은 이제 비슷하지만 핸들을 핸들을 이제 더 이상 잡지 않아도 작동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돼도 엄청나게 자유롭겠죠. 이런 자율주행을 수행을 하려면 차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달려야 됩니다. 당연히 도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뭐 앞에도 봐야 될 거고 옆에도 봐야 되겠죠. 뒤에도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을 차에다 이제 점점 많이 달게 될 텐데 이런 센서들은 뭐 카메라 센서부터 뭐 레이더, 라이다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카메라는 자율주행 센서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센서죠.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고 어, 다른 센서들에서는 할 수 없는 색상을 인지할 수 있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등의 선도 업체들도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퓨런티어는 이렇게 카메라 센서들을 생산하는 기업에 제조 장비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카메라 센서를 만들 때 렌즈와 이미지 센서의 이 보정을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제조 공정상 이런 기계 장치와 카메라 센서에 이 왜곡이 되는 끝에 보면 지금 화면이 좀 왜곡돼 있는데 왜곡이 되는 것을 보정해주는 뭐 그런 검사 장치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보정해주는 장치도 납품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퓨런티어에는 P와 Q 두 개가 동시에 다 늘어나는 아주 좋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율주행이 레벨 2에서 레벨 3,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로 나아갈수록 기존의 뷰잉 카메라에서 센싱 카메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센싱 카메라는 뷰잉 카메라 대비 해상도나 센싱 거리, 화각 등의 스펙에서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뷰잉 카메라 장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하고 어, 같은 센싱 카메라에서도 이제 버전이 스펙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퓨런트의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센서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퓨런티어의 제품의 기술력도 고도화되게 되므로 이제 피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율주행 레벨 2에서는 자동차 한 대당 카메라 센서가 한 8대 정도, 평균 8대 정도의 8대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 레벨 3만 되더라도 뭐 11대에서 12대 정도는 들어가게 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더 많은 카메라 센서가 필요해지게 될 테니 퓨런티어의 장비들도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Q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센싱 카메라 업계에서 퓨런티어의 입지는 견고합니다. 퓨런티어의 전방에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북미의 테슬라 혹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 등 여러 업체들이 퓨런티어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들의 납품하는 이제 센싱 카메라 모듈 제조사들이 퓨런티어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더 커진다면 퓨런티어도 당연히 그 수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전장용 카메라 밸류 체인을 살펴본다면 이제 최전방의 완성차 업체들 뭐 테슬라든 현대기아차든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이 업체들의 전장 제품을 납품하는 이제 티어 1 업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 이 전장 티어 1 업체의 카메라만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퓨런티어는 이 업체들의 더 밑단에서 장비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이 산업이 커지면 이들 완성차 업계부터 제품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예정이잖아요. 지금의 전기차 경쟁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 이기든 이 업체들 중에 어느 자율주행 산업에서는 누가 이기든 퓨런티어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이 성장을 그대로 맛볼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 이기든 밑에 카메라 제조사에서 모듈을 납품 받아야 될 거고 그 모듈사에 퓨런티어가 장비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퓨런티어는 오히려 좀 더 순수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퓨런티어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나마 본다면 분기별로 조금 들쭉날쭉한 실적을 보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전방 업체들의 캐파 확장 타이밍들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조금 한가할 때도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원래부터 이제 분기별 실적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연간 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액은 493억이고 영업이익은 97억 정도가 예상이 돼 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죠. 그래서 사실 뒤쪽에서 하반기에 뭐 적자만 내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컨센서스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은 좀 당연하게 보이고 요즘은 고금리 이슈가 많은데 부채 비율도 시가총액에 비해서 성장하는 업체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분기별 실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 실적이 뭐 요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미국 금리로 대표되는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차트를 간단히 본다면 상장 후 지금 33,000원 정도 부근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다가 어,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이나 크게 뚫고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미가 있는 저항선이니 지금 이렇게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 위까지 돌파를 해준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퓨런티어라는 이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 생산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을수록 다음에 상승장을 준비하여 어떤 기업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를 분석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주식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